안녕하십니까. 포인트 테크놀로지의 박진호라고 합니다. 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반도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향과 그다음에 5G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플랩리스 시스템 업체입니다. 제 소개를 또 드리자면 저는 현재까지 두 번의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테라스퀘어라는 회사를 한번 창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포인트 테크놀로지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 경험으로는 한 투자를 한 10번 이상 유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극히 제 주관적인 투자 유치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에 모든 것을 걸지 말자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제가 첫 번째 창업했던 테라스퀘어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현재 제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새롭게 하고 있는 포인트 테크놀로지의 예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테라스퀘어는 2012년 세계 최초로 100기가 이더넷 IC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 2012년도에 시드로 이제 투자 유치를 10억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10년 이후에 시리즈 A를 유치를 했고 그때는 15억을 유치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가 약간의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투자자가 있었고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또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원했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더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었고 저희는 그 이견 조율에 사실 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때마침 2015년부터 마켓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켓의 이슈가 발생했었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원치 않게 조기 엑싯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뒤돌아보면 이제 문제점이 밸류에이션 사실 그게 저한테 과연 우리 회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밸류에이션은 높게 최대한 높게 해서 우리 지분의 다일루션을 줄여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결국 저희는 마켓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더 빠른 엑싯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포인트 테크놀로지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목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충분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거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투자금이 있어야 결국 회사가 확장하고 그다음에 여유로운 자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금, 밸류에이션보다는 충분한 투자금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의 타이밍을 또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슈를 가지고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혹은 회사와 신규 투자자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율하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밸류에이션을 좀 양보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투자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인트 테크놀로지의 투자 유치의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초기에 70억을 유치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또 40억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투자의 목표는 사실은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회사의 확장과 또 여유로운 회사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자금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40억 정도 은행에 잔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유로운 자금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가 투자를 이제 300억을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자를 구분하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테라스퀘어의 이기샘플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시드로 10억을 유치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시리즈 A로 15억을 유치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시드부터 시리즈 A까지 동일한 투자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포인트 택의 예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적당한 숫자의 투자자를 만나고
대신에 그 투자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희랑 가장 적합한, 그리고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투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선정을 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하여 이제 순서대로 줄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좀 낮은 기관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투자 받을 수 있는 이제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선순위가 낮은 곳으로부터 또 좋은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더 원하는 투자자에게 좀 더 좋은 발표와 이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리드 인베스터를 이제 선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리즈 A를 유치할 때 한 4개 기관이 투자를 했었는데, 많은 투자 기관들이 사실 리드 인베스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리드 인베스터를 선정을 하고 그 리드 인베스터에게 굉장히 역량을 많이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 투자 파트너를 신중하게 고를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에 적절한 전략적 파트너 SI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적 투자 파트너가 때로는 회사한테 굉장히 좋은 점을 줄 수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해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는 순간 그 같은 라운드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은 그 전략적 투자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마켓에 있고 그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의 결정이 좌우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투자 트렌드는 옛날과 다르게 VC나 엑셀러레이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실 뭐 PE도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PE와 VC에게 이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의 쓰임이나 아니면은 엑시스의 전략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분들을 구분을 잘해서 회사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이 좀 직설적인데요. 네, 제목을 읽자면 투자자로 나를 믿게 하고 나는 투자자를 믿지 말자. 제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투자자가 계신 줄 모르고 이런 제목을 썼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 회사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저희가 시드 라운드를 할 때 처음에 초기 투자 목표액이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억에 해당하는 모든 투자 기관을 모으고 이제 결정을 다 했었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유치된 금액은 25억으로 끝났어요. 네, 뭐 어떻게 됐었냐면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전략적 투자자였는데 그 투자자가 전날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네가 투자한 금액은 자기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조건을 마지막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다른 곳은 이제 투자를 집행하기 한 2주 전에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투자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투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이제 회사를 투자자에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스케어 예를 좀 또 들어보자면, 예전에 테라스케어를 운영할 때 저희 스스로가 마켓이 과연 언제 열릴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은 일찍 나왔고, 하지만 그 제품이 언제 팔릴 거에 대한 그 마켓의 시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마켓에 대한 신뢰를 더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희는 또 조기 엑싯을 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특히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고객사들의 문제점, 그냥 각종 문제점을 솔직히 얘기하고 그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런 뭔가 나쁜 좋지 않은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회사의 이슈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별거 아닌 얘기를 이제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 끝나는 것이니까 항상 마지막까지 투자에 역량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